우리 아까 전에 동영상도 보셨고요. 그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보셨고, 제가 우리 그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유비쿼터스 혁명, 뭐 이런 식의 순서를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얘기가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제 분이 거기서 이제 그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술들의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급격하게 더 갖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즘 이제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혁명의 의미를 또 따져보자면,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1차 산업혁명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증기기관 시대, 증기기관, 기차가 만들어지고 석탄을 연료로 떼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공간혁명에서는 제가 철도라는 의미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옛날에는 수공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한이 있죠. 그러면서 많이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동력, 움직이는 동력은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축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으면 1차 산업혁명에서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동력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증기기관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만으로 이용하던 에너지를 이제 그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만들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말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우리가 할 때, 속도나 힘을 나타낼 때 상징을 마력이라고 우리가 나타내주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산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1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계식으로 이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공업에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만드는 사람과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커다란 혁명이 온 거고요. 이런 증기기관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20세기 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전기를 생산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에너지를 증기기관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됐던 게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경영 1학기 때 경영학개론 배우셨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죠? 경영학의 히스토리, 역사를 배우면서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앉아서 사람들이 단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산업혁명 측면에서 보면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오기 전 배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비쿼터스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붙고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커다랗게 이제 하나의 큰 틀을 잡아가고요. 그 틀의 이름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틀린 게 뭐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인터넷, 정보로 이루어진, 가상의 정보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지고 서로 융합되고요. 그러면서 사물들이 정보를 갖게 되고 사물들이 이제 컴퓨터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물과 사물들이 움직이고 사물과 사물들이 움직일 때는 센서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게 되고 그 생성해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학습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좀 더 부각됐고요. 인공지능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리 잘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가 195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안 됐어요. 그죠? 지금 한 70년 정도 됐는데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인공지능은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컴퓨터라는 거에 사람의 지능을 학습시켜서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벌써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그게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그게 발전을 못 하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컴퓨터의 발전, 하드웨어의 발전, 소프트웨어의 발전, 이런 정보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커다랗게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지금 와서는 이제 옛날에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엄격하게, 이제 활발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IoT, 로봇,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술들, 제반 기술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많은 제발 기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이에요. 모든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그 안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의 연결뿐만이 아니고 산업하고 산업하고의 연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융합된다는 거예요. 융합의 학문이고 융합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뭐 화장품은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고 화장품과 가전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동화되고 분석이 되고 자동화되고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기술뿐만이 아니고 산업들도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또 나오죠.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상품의 서비스 생산 유통 전 과정을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연결됐다, 융합됐다, 그리고 진흥화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 자, 요걸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주도국가, 그 다음에 뭐 생산 방식, 그 다음에 핵심 동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전기 에너지, 인터넷, 융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좀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쓰고 있는 정보들이 결국 어디에 연동이 되냐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에 보면 이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실제로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서버라는 공간에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도 저장이 돼 있고 동시에 중요한 하나의 큰 개념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모든 기계에서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 한 군데서 수정이 된 거는 서로 싱크로나이즈드. 뭐냐면 이제 동기화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기화되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항상 하나에 일치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이 그게 관리해 주는 건데요.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개념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많이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저장은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에 보면은 삼성 클라우드 저장돼서 다 저장이 돼 있죠. 삼성 계정, 뭐 아이폰 계정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성된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어느 곳인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고 내 핸드폰하고 그쪽 서버랑 연동이 돼서 보여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의 의미로 클라우드라는 내용을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요. 동영상을 좀 보고 분석을 하도록 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공간에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라는 또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울 텐데 뭐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개념도 배울 겁니다. 서버라고 부르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저장하는 거를 서버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가 서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면은 이 저장된 것들을 모든 기계들,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노트북 쓰고 있는데 집에 다른 컴퓨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급할 때 또 다른 컴퓨터들 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내서 동시에 접속해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즉 여기 데이터에 공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정이 됐다 그러면 수정된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싱크로나이즈드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기화되죠. 그러면 항상 일치를 하면 다른 기계들이 접속을 해서 바뀐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거에 맞춰서 또 다시 동기화되고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이걸 응용해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클래스룸 있죠? 이 클래스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고 그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 이 클래스룸도 실제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지금 이 클래스룸 하나를 개발해 놓고 모든 학교들이 여기를 접속해서 쓰고 있어요. 즉 하나의 이 클래스 시스템에 우리 KC대학교가 쓰고 있고 또는 성서대가 쓰고 있고 뭐 다른 대학들이 숙명여대가 쓰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그런 학교들이 동시에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즉 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시스템들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름을 그래서 뭐 애저 서비스 그래서 사스, 다스, 뭐 파스, 이아스 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따 지금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가상화도 있고. 그래서 요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사용자들이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의 큰 구름이라는 공간에서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용한다는 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을 붙이는데 앞에 뭐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면 SaaS라고 부르고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러면 Paa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서비스 그래서 인프라 애저 서비스하고는 IaaS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거는 대부분 이제 SaaS예요. SaaS.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거기서 이메일 서비스라든가 여러분들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SaaS고요. 플랫폼 애즈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민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배민 또는 쇼핑몰들. 쇼핑몰들은 플랫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업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스라는 겁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란 개념이 그거예요. 그런 걸 제공해주고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내가 쇼핑몰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 플랫폼 위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업체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활용하고 일정한 금액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아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지금 보면은 여러 개 회사들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서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정보들을 우리 학교의 전산실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그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커다란 컴퓨터가 있습니다. 돈이 비싸요. 근데 그런 컴퓨터에다가 기업들마다 컴퓨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는데 컴퓨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맨날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에러 나는 경우 많이 있죠. 수강 신청하다가도 좀 끊기고 이런 것들을 에러를 24시간 잘 돌리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임대를 합니다. 컴퓨터 자체를 임대를 해서 내가 그 임대한 컴퓨터에다가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그래서 그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아스라고 합니다. 인프라만 제공받아서 그 위에 내가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 방법.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세 가지의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이제 인프라만 받을래. 그 위에다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래. 아니면 플랫폼까지만 깔아줘. 그 위에 내가 이제 입주해서 내가 할게. 아니면 다 해줘. 나는 그냥 쓰기만 하고 사용료만 낼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스, 파스, 이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클라우드라는 큰 개념에서 클라우드를 내가 쓸 때 어느 수준에서 이제 쓰겠느냐, 뭐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쓰겠느냐, 그 위에 있는 플랫폼까지 쓰겠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까지 다 깔려 있는 걸 쓰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그 뭐죠? 이메일이라든가 그 삼성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쓰는 개념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기업에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네들 회사 위주로 또는 어떤 개인 위주로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중에서도 뭐 동국대라든가 몇 군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원을 그거를 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구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전체 개념 중에서 요만큼만 쓰고 있다. 나는 뭐 하드를 100메가만 쓰고 싶다. 그러면 100메가 비용만 내요. 즉 내가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수강 신청할 때 보면 네트워크를 동시에 많이 써야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만 쓰면 되는데. 그럼 하루 이틀만 쓰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한 평균 수준의 네트워크 속도만 보유하는데 그러다 보니 특정 시간대라든가 특정 기간에는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운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다른 사람이 안 쓸 때는 내가 그 시스템을 갖다가 쓰면 돼요. 물론 돈을 지불해 주면 됩니다. 쓴 만큼 돈을 지불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요. 모든 관리는 이 시스템 업체가 다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온 디맨드 셀프 서비스다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일정화 해주면은 내가 신청하고 받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내가 만약에 네트워크가 어느 순간 많이 임대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네트워크를 안 쓴다. 그러면 큰 공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제 썼던 그런 용량까지도 내가 특정 시간대에는 많이 쓸 수가 있고요. 필요 없을 때는 적게 쓸 수가 있고 대신에 밑에 보면 메저 서비스라고 돼 있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쓴 만큼만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죠. 유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피드 엘라스티스트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연동이 돼서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 때 내가 임대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모든 네트워크들하고 모든 기종의 서비스들이 같이 접속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풀링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가상화된 자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가 쓰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내가 뭐 일단 뭐 CPU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 용량을 내가 설정을 하겠지만은 좀 더, 이제 좀 유연하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한 군데 모여지는 공간이 클라우드예요. 그죠? 그래서 소셜, SNS 서비스들, 거기 있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정보들이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뭐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때 클라우드에 서비스 있는 거를 다시 백업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개념이고요. 또는 모바일로 우리가 막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큰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클라우드랑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물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 센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랑 연동이 돼야 되고, 빅데이터, 데이터 부분에서 보면 클라우드랑 연동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하고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들,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계 장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들하고 사물들 또는 데이터하고 데이터들 간의 어떤 커넥션,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큰 개념으로 클라우드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뭐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또 빅데이터 분석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제공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하는 공간이랑 이런 개념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바일, 뭐, IoT,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전에 설명됐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래 정보 있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사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구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계속 전문가가 되면은 이런 회사들과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애저라고 부릅니다.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 그래서 AW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마 요 서비스들 두 개를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 기업에 들어가면 요걸 많이 봅니다. 폴스닷컴 기업에서 매출 정보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시스템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라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아키텍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컴퓨터 작동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그 기본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뭐 저장하기, 서버 개념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서 제일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깔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우리가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불린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워낙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임대를 파란색을 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저 서비스는 사스 같은 경우는 다 임대해서 쓴다. 파스는 여기까지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좀 그림으로 보여준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회사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키텍처. 그러니까 구조도죠. 말하자면 설계도 같은 경우. 그래서 클라우드 IBM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개념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컴퓨팅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뭐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 목요일 날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 분야를 어떻게 배우는지 이거를 공부할 텐데요. 이미 오늘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융합.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모든 것들을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다 섭렵해서 배우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분야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뒤에 그 목요일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